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조현 장관님, 네. 조금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의 질의에 28일에 이 전쟁이 미군의 이제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대응 TF를 즉각 가동했다라고 말씀 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이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작전이 있을 거라는 거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죠? 28일 이전에. 그것을 작전 전쟁이 개시된다. 네. 고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24일에 우리 조선일보 제가 이 지금 기사 하나도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미 예루살렘 포스트 등에서 24일 이전에 예루살렘 북부항 등에 미국의 항모 전당 등 그리고 중동 지역에 4만 명의 미국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해외 통신말로 이미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외교부가 모니터를 못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전쟁 자산이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언제 개시한다를 아셨느냐가 아니라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외교부가 인지하고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외국민 대응 TF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미리 가동이 좀 됐어야죠.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스라엘 간의 이 그 분쟁 가운데 이게 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분쟁 때 작년 6월입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우리 이란에 있는 재외국민 18분 또 이스라엘에 계신 재외국민 25명을 우리 정부가 즉각 대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제가 알기로도 저희 외통위의 간사님들 비롯한 위원장님이 이 이란 사태를 매우 주시하고 외교부와 함께 모니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이 터지자마자 자칫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나큰 위기에 지금 직면할 수 있는 사후 약방문이 될 뻔한 상황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만 장관님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그럼 이전에 돼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우리 정부는 그런 어떤 미국이 지금 공습을 개시할 것 같다라는 거를 그 직전에도 알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 정부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일에 오후 3시쯤 미군이 이제 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이 지난 즉각 가동했다고 하지만 이틀이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중동 7개국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우리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면 전쟁에 해당하는 이 경우는 우리 여행경보의 어떤 수준에 해당합니까? 네, 급색 경보에 해당하죠.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외교부가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즉시 여행경보 발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틀이나 있었죠? 그것은 당시 전황을 보아가면서 중동 상황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 사이에 이란은 그 미국에서 공습을 받자마자 주변국들에 대한 즉각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에 앉아서도 사우디,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의 폭격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 장관님께서는 전황을 보면서 추이를 살피고 있을 때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대다수 국가들이 2월 28일 분쟁이 발발한 즉시 중동 전역에 여행 경보를 내렸고 심지어 태국과 대만도 중동 지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의 영공이 폐쇄된 그 상황에서도 3월 1일부터는 육로를 통해 이동시킨 후에 자국의 국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정부 그 지금 TF 즉각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공습 6일이 지난 어젯밤에서야 전세기를 띄우겠다라는 뜻이 외교부를 통해 나왔어요. 신속 대응팀 급파하겠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왜 이렇게 느립니까? 우리만 전황을 확인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사 법상에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반의 말씀 잘하시네요.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으려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전쟁인데요. 신속하게 대응해서 신속 대응팀이 자, 이미 제가- 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동 카타르 지역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있는 그 SNS 톡방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떤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시냐면요. 우리 정부는 쇼하느라 바빠.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된다. 대사관이 우리 메시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사관이 입을 다물어서 입항국이다. 라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요. 한 명이 전화 받느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그리고 유용하는 걸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더니 너 렌터카 준비해 주겠다. 렌터카 타고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냐는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런 우리 재외국민들 불만과 불편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 반면에 이란에서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 주시겠어요, 장관님? 이것이 이런 어떻게 상황 전부를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몇 사람의 SNS 메시지를 몇 사람이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은 소중한 겁니다. 자, 장관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식이 뭔가 되게 큰일 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쟁 상황에서 국민들 입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씀 나오지 않게 오늘부터는 신속하게 단 한 명의 피해도 없도록 국민들께서 대사관, 영사관을 전화 안 받는다고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해외 순방 다니면서 우리 각국 대사관에 계신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짐작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줬어야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저희는 이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중동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부 몇 명의 그런 SNS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뜻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으면은 즉각 대사관에서 전화하고 영사가 접촉하고 하고 있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G7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준비하거나 또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장관님, 아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봐도 너무 안이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빨리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물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아까 SNS이 직접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런 호소를 하는데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어떤 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인식은 내가 들어봐도 그거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그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다음 우리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중동 문제로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전황은 이미 이란을 넘어서서 그 걸프국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정과 장기화의 전망도 있어서 우리 교민 안전 문제라든지 에너지, 경제, 물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는 우리 전쟁 중에 그 놓여져 있는 우리 교민, 국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어제 이란, 이스라엘 교민들 그리고 두바이 공항에 묶여있던 일부 관광객들이 어제 아마 들어온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아직은 교민 피해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중동 정세가 매우 가변되고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 상황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걸프 6국도 여전히 폭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 있어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점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국민 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민, 여행객들하고 우리 대사관, 영사관과의 연락체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면 며칠간 전혀 연락이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는 그 교민들의 그 상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동 14국의 체류적인 재외국민이 약 18,000명, 또 여행객 등 단기 체류가 한 4천여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연락망은 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지금 그 며칠 동안은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두려웠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각국에 물론 우리 대사관, 영사관의 규모가 사실은 그 소수라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연락 체계나 연락망의 구축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네, 부탁합니다. 그 장기 체류자들은 전부 빠짐없이 전화를 드렸고 연락망이 구축이 돼 있었고 여행객의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며칠째 지속되면서 단기 여행객들과도 전부 연락을 하는데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저희들은 지금 단계는 전세기가 들어갔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비행기에 먼저 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로는 육상 또 항로